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어린 시절 가장 믿었던 이에게 버림받는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평범한 듯했던 명문가의 8살 쌍둥이 형제가 잔혹한 계략으로 인해 차가운 세상에 내던져지고 또 다른 따뜻한 인연을 만나게 되는 가슴 아픈 순간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고 흰 눈이 온 세상을 뒤덮던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명문 윤가의 8살 쌍둥이 형제 윤성주와 윤성민은 늙은 하인 박서방의 손에 이끌려 정처 없이 걷고 있었어요. 작은 발걸음은 눈밭에 희미한 자국을 남겼고 아이들의 작은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의 따스한 품을 꿈꾸던 아이들은 자신들에게 닥쳐올 잔혹한 운명을 알지 못했습니다. 계모박 씨의 차가운 눈빛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이들을 밀어냈고 탐욕으로 가득 찬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자신의 아들 성욱만을 위한 자리가 있을 뿐이었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산 아래 주막 근처에 이르자 박서방의 흔들리는 눈빛은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차마 아이들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낡은 헛간 옆에 두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있으면 누군가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 제발 부디 몸 조심해라. 쉰 목소리로 겨우 말을 마친 박서방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황급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쌍둥이 형제는 서로의 작은 손을 더욱 꼭 잡은 채 매서운 추위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떨며 헛간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한편 윤가의 대청마루에서는 슬픔에 잠긴 윤찬봉 참봉의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애통해했지만 그의 옆에 선 계모박 씨의 눈에는 거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교활한 미소와 함께 이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집을 나갔으니 그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녀의 말은 윤찬봉 참봉의 약한 마음에 비수처럼 박혔고 그는 점차 아이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유언비어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추위에 몸을 웅크린 채 희미한 숨만 간신히 내쉬던 쌍둥이에게 기적 같은 손길이 다가왔습니다. 주막 뒤 헛간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김씨 부인과 그녀의 다리 불편한 딸분이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엄마, 저기 누가 있어요? 촛불에 비친 핏기 없는 아이들의 얼굴을 본 순간 김씨 부인의 얼굴에는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가난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지닌 그녀는 버려진 두 아이를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따뜻한 인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인연이 쌍둥이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김씨 부인과 분이의 보살핌은 쌍둥이 형제에게 따뜻한 봄날 같았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던 바깥 세상과는 달리 허름한 초가집 안에는 온기를 가득 머금은 아궁이의 훈기와 구수한 밤 냄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어머니의 품처럼 안락한 그 공간에서 8살 아이들의 굳어있던 마음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분이는 불편한 다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늘 밝고 순수한 웃음으로 성주와 성민을 따랐습니다. 그녀의 티없는 눈망울에는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만이 가득했습니다. 형님들, 이거 드세요. 제가 밭에서 직접 따온 고구마예요. 밤새 설이 맞아 더 달콤할 거예요. 분이의 작은 손에 들린 노르스름한 고구마는
얼어붙었던 성주와 성민의 마음을 녹이는 달콤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주는 김씨 부인의 바느질 솜씨를 어깨너머로 배우는 틈틈이 자신들이 왜 그토록 잔혹하게 버려졌는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슬픔과 분노를 넘어 어린아이답지 않게 침착한 눈빛으로 그는 주변의 모든 상황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 살피고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비범한 지력은 눈앞에 벌어진 사건들의 이면에 숨겨진 실타래를 끊임없이 파고들었지요. 그의 마음속에는 막연한 의문이 점차 선명한 퍼즐 조각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분이의 작은 다리를 부드럽게 주무르며 그녀의 작은 기쁨과 슬픔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분이의 투정 섞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녀의 눈빛 속에서 감춰진 외로움을 읽어냈습니다. 그는 타인의 숨겨진 마음과 진심을 꿰뚫어보는 예리한 관찰력을 타고났고 그 특별한 재능으로 주변 사람들의 깊은 곳까지 헤아려 따뜻하게 보듬었습니다. 그와 대화하는 이들은 마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 듯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늦가을 성주와 성민은 김씨 부인을 따라 읍내 장터에 나섰습니다. 왁자지껄한 장터는 온갖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들, 흥정소리, 그리고 고소한 젖냄새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성주의 시선은 문득 익숙한 얼굴의 윤가 하인들에게 닿았습니다. 그들은 귀한 곡식들을 평소보다 훨씬 헐값에 팔고 있었고 이따금 주변을 살피는 눈빛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몰래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성주는 무심한 척 곁을 지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쌀은 오늘 안에 다 팔아야 하는데 이 가격으로는 손해가 막심합니다요. 쉿, 조용히 하게. 계모박 씨 아씨께서 직접 지시하신 일이다. 가끔씩 이런 식으로 돈을 만들어 오라 하시지 않는가. 괜히 나서다간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다네. 두 소년의 눈빛은 흔들림을 넘어 충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들을 윤가에서 버린 것이 계모박 씨의 잔혹한 계략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이제는 아버지 윤찬봉 참봉의 재산까지 서슴없이 탐하고 있다는 어렴풋한 짐작이 차가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빼앗긴 집과 가족의 자리를 넘어 자신들의 가문 전체가 이 탐욕스러운 계모의 손에 의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소년들의 어린 마음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가문의 근간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해질녘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성주는 그날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장터에서 들었던 하인들의 대화와 계모박 씨의 차가운 눈빛이 맴돌았고 버려지던 그날의 추운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슬퍼하고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자신과 성민의 버려진 삶 그리고 아버지의 눈을 가리고 가문을 파멸로 이끄는 계모의 악행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작은 서랍을 뒤져 달아빠진 붓 한 자루와 김씨 부인이 아껴 쓰던 얇은 종이를 찾아들었습니다. 앞으로 자신들이 목격하게 될 계모박 씨의 모든 비리와 부당한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겠다는 단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붓은 단순한 복수심이 아닌 빼앗긴 가문의 영광을 되찾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자 어둠 속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유일한 등불이 될 것이었습니다. 성민은 형의 굳은 결심을 조용히 지켜보며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을 지켰습니다. 두 소년의 작은 손에 들린 붓과 종이는 거대한 진실을 향한 서막을 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기록들이 어떤 거대한 폭풍을 윤가에 불러올까요? 이제 쌍둥이 형제는 그들의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스스로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쉼없이 흘러 버려졌던 어린 쌍둥이 형제에게 7년이라는 세월은 뼈아픈 시련이자 동시에 거친 파도를 헤치고 더욱 단단해지는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김씨 부인과 분이의 따뜻한 보살핌은 소년들을 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상처와 긍어리는 더욱 선명한 목적의식을 심어주었지요. 허름한 초가집의 작은 방에서 윤성주는 밤늦도록 등불 아래 책을 읽었습니다. 15살이 된 그는 이제 붓 한 자루로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 볼 듯한 학식과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을 갖춘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손끝은 김씨 부인에게 배운 바느질 솜씨처럼 섬세했고 윤가의 몰락을 기록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빼곡히 채워진 종이 위에는 계모박 씨의 탐욕스러운 행적이 마치 그림처럼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윤성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예리한 관찰력과 타인의 마음을 읽어내는 탁월한 공감 능력으로 주변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한번 스쳐 지나간 사람의 눈빛 속 감춰진 불안함, 말투의 미세한 떨림까지 놓치지 않는 예민함으로 그는 성주의 기록에 날카로운 통찰력을 더하며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 나갔습니다. 그는 형에게서 냉철함 속에 가려진 깊은 고통이 느껴진다고 생각했어요. 형, 정말 이대로 두고만 볼 거예요? 저들이 우리 아버지를, 윤가를 이렇게까지 파멸로 몰아넣는데. 성민의 목소리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울컥 치솟는 뜨거운 무언가가 맺혔지만 성주는 고요한 연못처럼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성민아. 성급함은 자칫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어. 우리가 가진 건 오직 이 기록들 뿐이다. 더욱 완벽한 증거가 필요해. 저들의 탐욕이 끝을 모르고 치달을 때, 그때가 우리의 때가 될 거야. 성주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창밖 멀리 어둠 속에 잠긴 윤가를 향했습니다. 그 집은 한때 명문가의 위엄을 자랑했지만 이제는 계모박 씨의 끝없는 탐욕으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윤찬봉 참봉은 이미 가문의 재산을 지킬 힘을 잃은 지 오래였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집안의 곡식 창고는 바닥을 드러낸 채 텅 비어 있었고 빚쟁이들은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 떼처럼 윤가의 문 앞에 들끓었습니다. 그들의 고함 소리와 욕설이 윤가의 고요를 집어삼켰고 한때 번성했던 가문의 명예는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계모박 씨 소생의 아들 윤성욱은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노름과 비행을 일삼으며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재산을 물쓰듯 허비하며 가문의 몰락을 가속화했습니다. 성주는 매일 밤 몰래 윤가의 재정장부와 박 씨의 수상한 거래 내역, 그리고 윤성욱의 방탕한 지출까지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낡은 종이 위로 촘촘히 빼곡하게 채워지는 글씨들은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 빼앗긴 가문의 영광을 되찾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집념의 흔적들이었습니다. 그의 기록은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닌 계모박 씨 일당이 윤가를 어떻게 잠식해왔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연대기였습니다. 어느 날 밤 성주는 장부를 정리하던 중 윤가의 오래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윤가가 대대로 이어온 토지 문서였는데
문서 한 구석에 낯선 낙관이 찍혀 있었습니다. 낙관은 어딘가 익숙한 듯 낯선 모양새였고 성주의 심장이 갑자기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낙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들의 거대한 계획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저녁, 김씨 부인의 초가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가의 늙은 하인 박서방이 힘겹게 서 있었습니다. 병세관연한 그의 흑빛 얼굴과 앙상한 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요. 가쁜 숨을 몰아쉬던 그는 마침내 오랜 망설임 끝에 형제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쌍둥이 도련님 오래 사십시오 나리께서는 아직도 두 분이 그저 잠시 집을 나갔다고만 알고 계십니다. 계모마님께서 그리 꾸며내셨어요. 매일 밤낮으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제게 윤 도련님들 보지는 않았는지 자꾸 물어보십니다요. 죄인입니다. 제가. 박서방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고 눈동자에는 오랜 양심의 가책과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죄를 고백하듯 흐느끼며 몸을 지탱했습니다. 그의 충격적인 고백에 윤성주와 윤성민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실망감과 깊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계모박 씨의 교활한 감언 이설에 속아 진실을 모른다는 사실은 어린 날의 상처를 더욱 아프게 했지요. 아버지께서 아직도 저희가 스스로 집을 도망쳤다고 굳게 믿고 계시다니. 그토록 무능하고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 추운 겨울밤에 어떻게 버려졌는데. 성민아. 분노는 우리의 눈을 가릴 뿐이다. 아버지를 구할 유일한 길은 우리가 진실을 밝히는 것뿐이야. 계모박 씨의 거짓이 더 이상 윤가를 갉아먹도록 두고 볼 수는 없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 두 형제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칼날처럼 빛났습니다. 박서방의 고백은 그들의 결심에 불을 지폈고 이제 그들은 능동적인 해결사가 되기로 굳게 마음먹었지요. 불과 며칠 뒤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힐 만한 소란스러운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윤성욱이 또다시 큰 사고를 쳤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고 그의 방탕함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전조처럼 느껴졌지요. 이 소문의 진실은 쌍둥이 형제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계모박 씨는 아들 윤성욱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윤찬봉 참봉 몰래 윤가의 땅 문서를 담보로 거액을 빌렸던 것입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에는 단 한 점의 양심도 보이지 않았고 아들의 비행을 은폐하고 가문의 재산을 사유화하려는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윤가의 토지 문서는 대대로 내려온 가문의 근본이었으나 그녀에게는 그저 아들의 노름빚을 막을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윤성주와 윤성민은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계모박 씨의 패륜적인 만행은 윤가를 완전히 파멸로 이끌 명백한 범죄 수준에 이르렀음을 확신했으니까요. 이대로 본다면 윤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증거를 확보해야 해. 땅 문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고리대 금업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입에서 직접 진실을 들어야 한다. 그래야 아버지가 우리의 말을 믿어줄 것이다. 형 말이 맞아. 그들이 박 씨에게 돈을 빌려준 증서나 혹은 거래를 증명할 증인이라도 반드시 찾아내야 해.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어. 아버지는 직접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거야. 밤늦도록 그들은 마을 외곽의 어둡고 낡은 주점과 은밀한 골목길들을 샅샅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고리대 금업자들의 거친 대화를 엿듣고 오가는 수상한 거래의 흔적을 끈질기게 쫓았지요.
술에 취한 이들의 넋두리에서 단서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윤가의 땅 문서를 담보로 거액을 빌려준 업자를 찾는 일은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쉽지 않았고 그들의 발걸음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둠 속 길 잃은 배처럼 헤매던 두 형제의 눈앞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윤가의 재산은 마른 강바닥처럼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마을의 대들보였던 명문가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낡은 기와조차도 초라함을 감추지 못했지요. 계모박 씨는 윤찬봉 참봉에 무르고 나약한 성품을 꿰뚫어보고 갖은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소나기에 들어간 윤가는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허우적거리며 파멸의 나락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살림은 날마다 피폐해졌고 끼니를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윤찬봉 참봉은 현실을 외면한 채 그저 술독에 빠져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생기를 잃었고 희망이라는 작은 불꽃마저 꺼져버린 듯 보였습니다. 윤가의 대들보라 불리던 그의 어깨는 한없이 축 처져 있었지요. 박씨 부인의 아들인 윤성욱은 어머니의 맹목적인 비호 아래 더욱 제멋대로 자랐습니다. 그는 밤마다 기생집을 들락거리고 노름판을 전전하며 윤가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데 일말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그의 방탕함은 윤가의 몰락을 가속화하는 불쏘시개와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윤가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썩어 문드러져 회복 불능의 상태에 이르고 있었지요. 쌍둥이 형제 윤성주와 윤성민은 이 모든 비극을 멀리서 지켜보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주는 차가운 이성으로 상황을 분석했고 성민은 가슴 저미는 아픔으로 윤가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복수심은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정의를 바로 세우고 빼앗긴 가문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굳건한 신념으로 단단하게 여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씨 부인의 초가집에 불길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가의 늙은 하인 박서방이 깊은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병세는 나날이 깊어져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다는 전갈의 성주는 순간 차가운 눈빛으로 섬광처럼 빛났습니다. 7년 전 자신들을 차가운 산자락에 버렸던 그 늙은 하인만이 모든 진실의 열쇠를 쥐고 있음을 그는 분명히 직감했습니다. 성민아, 이제 때가 왔다. 박서방을 찾아가야 해. 성주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민은 형의 굳건한 눈빛을 읽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낡은 한옥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음습한 공기가 감도는 병실 문을 열자 시큼한 약재 냄새와 함께 싸늘한 죽음의 기운이 엄습했습니다. 병색이 완연한 박서방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그의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의 숨소리는 마치 낡은 풍선에서 바람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7년 만에 마주한 쌍둥이의 모습에 박서방의 눈은 놀라움과 함께 깊은 죄책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어린아이처럼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윤성민은 그 흐릿한 눈동자 속에서 오랫동안 억눌렸던 죄책감의 그림자를 정확하게 읽어냈습니다. 그는 박서방의 마음속에 진실을 털어놓고 싶은 격렬한 갈등이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박서방님, 저희를 알아보시겠어요? 성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얼음처럼 서늘한 기운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쇠약해진 몸은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을 대가 울컥이며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박서방님.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 제 마음이 다 아픕니다. 부디 몸조리 잘하셔야 할 텐데요. 성민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도 박서방의 얼굴은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고 그는 흐느끼는 듯한 목소리로 힘겹게 신음했습니다. 도련님들, 제가 무슨 염치로, 제게 무슨 자격이 있다고. 박서방은 손을 들어 올리려 했으나 그마저도 힘겨워 손이 파르르 떨리며 침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성주는 그 모습을 냉철하게 바라보며 늙은 하인의 마지막 남은 양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이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 들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로 얼룩진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과거의 죄를 속죄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진실을 말할 기회 말입니다. 성주의 날카로운 말은 늙은 하인의 마음에 비수처럼 깊이 박혔습니다. 박서방의 눈빛은 격렬하게 흔들렸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시트를 마치 생명줄이라도 되는 듯 필사적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힘겹게 열렸지만 아직 진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천장을 향해 허공을 응시하며 과거의 악몽과 현재의 회한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겪는 듯 했습니다. 그는 과연 모든 것을 밝힐 준비가 된 것일까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침묵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을 것일까요? 성주의 냉철하지만 단호한 질문은 박서방의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죄책감의 둑을 산산이 무너뜨렸습니다. 늙은 하인은 마치 얼어붙은 강물이 해빙기를 맞은 듯 억눌렸던 감정의 파고에 휩쓸려 몸부림쳤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생의 기력마저 짜내어 침상에서 몸을 일으키려 애썼지만 그 노력은 흐느낌으로 변해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흑빛 얼굴에서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고 그 눈물은 메마른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계모박씨 마님. 그 악독한 여인의 짓이었습니다. 박서방의 목소리는 비참함으로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그는 쇠약한 몸으로 양손을 들어 얼굴을 가리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뱉어냈습니다. 그의 온몸은 회한과 공포로 경련하는 듯 보였습니다. 윤성주와 윤성민은 그저 숨죽인 채 그가 털어놓는 진실의 조각들을 놓치지 않으려 귀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협박하고 회유했습니다. 저의 가족을 해치겠다며 나리께서 잠시 출타하신 틈을 타 어린 도련님들을 차가운 숲에 버리라고 짐짝처럼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요. 죄인입니다. 제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박서방의 고백은 7년 전 그날 밤의 잔혹한 진실을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계모박 씨가 자신의 아들 윤성욱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윤가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쌍둥이를 매정하게 버리라고 명령했다는 것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끊어졌지만 그 속에는 지옥 같은 죄책감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절절히 배어 있었습니다. 성주와 성민은 박서방의 고백을 숨죽여 들었습니다. 오래도록 찾아 헤매던 진실이 마침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었죠.
성주의 얼굴에는 차가운 결의가 번뜩였고 성민의 눈빛은 아픔과 함께 늙은 하인을 향한 깊은 연민을 담고 있었습니다. 7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밝혀지는 비극의 전말은 그들의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빠짐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겠습니다. 계모박 씨가 윤가의 재물을 탐했던 모든 계략, 다른 비리들까지. 땅 문서와 노름빛, 그리고 거짓으로 꾸며낸 모든 것을 말입니다. 성주는 붓을 들고 박서방의 모든 증언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은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힘겨워하면서도 지난 7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비밀을 토해내듯 과거의 악행과 계모박 씨의 지시를 상세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윤가의 재산을 빼돌린 정황, 위조된 문서, 그리고 박 씨가 벌인 다른 모든 비리들을 빠짐없이 고했습니다. 성주는 그의 말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종이에 담아냈습니다. 침묵만이 흐르는 병실에는 붓이 종이에 스치는 소리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증언이 모두 끝나자 성주는 마을 훈장을 모셔와 박서방의 육필 증언을 읽게 했습니다. 백발의 훈장은 처음에 의아한 표정이었으나 늙은 하인의 처절한 고백에 숙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어 마을의 덕망 높은 어른들이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박서방의 증언을 직접 들었고 늙은 하인의 병색 완연한 얼굴과 깊은 회한에 찬 눈빛에서 진실을 읽어냈습니다. 어른들은 박서방의 증언이 명백한 사실임을 인정하는 서명과 함께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늘이 두렵지 않은 악행이요. 이 증언은 윤가의 비극을 밝힐 결정적인 빛이 될 것입니다. 박서방의 육필 증언, 마을 어른들의 생생한 확인, 그리고 형제들이 지난 7년간 숨겨온 계모박 씨의 비리 장부가 마침내 합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거대한 진실을 터뜨릴 결정적인 폭탄이 되어 그들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제 누구도 이 폭탄의 위력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윤성주와 윤성민은 이제 차분히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윤가의 조상제사날. 가문의 모든 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날, 그들은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고 오랫동안 짓밟혔던 정의를 바로 세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운명의 날이 소리 없이 그러나 거대한 폭풍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윤가의 조상제사날, 사랑채는 한겨울 찬바람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에는 얼굴 보기 힘들었던 먼 친척들까지 모두 모여 자리를 채웠습니다. 짙게 피어오르는 향 연기는 엄숙함을 더했지만 그 아래에는 윤가의 몰락을 둘러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지요. 윤찬봉 참봉은 마치 죄인처럼 굳은 얼굴로 제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제기를 바치는 내내 미세하게 떨렸고 희미한 눈빛에는 슬픔과 후회가 교차하는 듯 보였습니다. 친족들 모두가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조상에게 예를 다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닫혀있던 사랑채의 문이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활짝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는 한낮의 햇살을 등지고 두 명의 청년이 마치 그림자처럼 당당하게 사랑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바로 모두가 죽었다고 믿었던 윤성주와 윤성민, 버려졌던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들의 등장에 사랑채는 순간 얼어붙었고 모든 친족의 시선이 마치 낚시에 걸린 물고기처럼 일제히 그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고요했던 공간을 채우는 것은 놀라움과 함께 터져나오는 웅성거림뿐이었습니다. 계모박 씨는 형제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목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삼키며 새하얗게 질려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린 채 흔들리는 촛불처럼 위태로웠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며 아무 말도 뱉어내지 못했습니다. 윤찬봉 참봉 또한 갑작스러운 아들들의 등장에 놀라 제단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혼란과 충격으로 물들었습니다. 저희는 윤성주, 윤성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년간 이 윤가에서 벌어졌던 모든 불의를 고하러 왔습니다. 성주의 냉철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사랑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시선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오직 계모 박 씨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모든 죄를 꿰뚫어보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윤성민은 형의 옆에서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는 애써 침착한 척하려 했지만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녀의 손은 주름진 한복 치마를 강하게 움켜쥐고 있었고 땀이 흥건했습니다.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 이 천한 것들이 감히 조상님 제사상 앞에서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가? 당장 저것들을 끌어내지 못할까? 어서 끌어내라고 하였느니라. 박 씨는 거친 목소리로 하인들에게 소리쳤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권위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성주가 품에서 낡고 해진 장부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종이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장부였습니다. 7년 동안 빼곡히 기록된 윤가의 모든 비리 내역이 담긴 피와 땀으로 기록된 증거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7년간 계모 박 씨가 윤가의 재산을 횡령하고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킨 모든 기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모든 악행을 직접 증언해줄 증인이 있습니다. 성주의 말이 끝나자마자 마당에서 2명의 인물이 사랑채 문을 통과해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병색이 완연한 박서방이었고 다른 한 명은 장터에서 성주 형제를 도왔던 건장한 상인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성주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발걸음을 옮겨 박 씨 앞에 섰습니다. 그의 앙상한 몸은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회한으로 가득했습니다. 마님, 제가 모든 것을 고하겠습니다. 제가 마님의 명으로 두 도련님을 차가운 산자락에 버렸습니다. 윤가의 재물도 마님이 다 가로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6필 증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도련님들. 박서방의 처절한 고백은 사랑채를 거대한 충격과 정적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윤찬봉 참봉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의 눈동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렸습니다. 이어 장터 상인이 박 씨가 시세 조작과 부당한 거래, 그리고 위조된 문서로 윤가의 재산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상세하게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상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모든 완벽한 증거들 앞에 계모 박 씨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갔고 그녀의 교활한 눈빛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음을 깨달은 듯 깊이 흔들렸습니다. 제사상 위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그녀의 파르스름한 얼굴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대로 모든 죄를 인정할까요? 아니면 마지막 남은 발악으로 이 신성한 제사상을 뒤엎으려 할까요? 윤가의 운명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증언과 물증 앞에 계모 박 씨는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악행이 낱낱이 밝혀졌고 더 이상 변명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윤가의 친족들은 경악과 분노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윤찬봉은 고통스러운 얼굴로 눈을 감았어요. 박씨, 그대가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이오. 윤찬봉의 떨리는 목소리는 절규와도 같았습니다. 계모박 씨는 끝내 모든 죄를 인정했고 윤가의 가문 회의를 통해 영원히 가문에서 추방되는 처절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윤가에 드리워졌던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진실을 깨달은 윤찬봉은 아비로서의 기만과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뉘우쳤습니다. 그는 아들들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간절히 용서를 구했습니다. 성주와 성민은 복수심 대신 용서를 택하며 아버지를 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원망 대신 아버지를 향한 연민과 안쓰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면 됩니다. 저희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희와 함께 새로운 윤가를 만들어가요, 아버지. 이제는 재물이 아닌 사람과 진실을 기반으로요. 윤성주와 윤성민은 자신들을 보살펴준 김씨와 분이를 윤가로 모셔와 가족으로 맞이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었던 이들은 이제 윤가의 따뜻한 식구가 되어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오랫동안 침묵했던 윤가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또한 형제는 계모의 아들인 윤성욱에게도 올바른 길을 갈 기회를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죄를 짊어진 채 방황하던 성욱은 형제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물이 아닌 사람과 진실 그리고 용서를 기반으로 윤가는 다시금 위엄을 되찾았습니다. 정의와 용서로 재건된 윤가는 백성들에게 짜릿한 사이다를 선사하며 진정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불의에 맞서 진실을 추적하고 결국 용서와 화합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쌍둥이 형제의 여정을 보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주와 성민이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재미있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